두 번째 유전자 검사지를 펼친 순간 진세훈의 친부 이름 옆에 찍힌 도장 하나가 건양그룹을 통째로 뒤엎어버렸는데요. 이 얘기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몰아가니까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두시고 같이 끝까지 가보실게요. 윤비서는 봉투를 내밀면서도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이건 폭로가 아니라 처형이라고요. 첫 장은 다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진태석과 진세훈은 친자가 아니다. 그런데 윤비서가 봉투 바닥에서 꺼낸 두 번째 장은 예상이 아니라 금지된 이름이었죠. 검사기관이 적어둔 대체 비교 대상, 그 옆에 적힌 인물 이름. 한혜라는 그 이름을 읽자마자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혜라는 평생 내 과거는 내가 지웠다고 믿고 살았는데요. 그 이름은 지워진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처럼 종이 위에 버티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윤비서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의뢰했어? 윤비서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진태석 명예회장이요. 처음부터 대비해둔 자료예요. 세훈 씨가 흔들릴 때 그때를 기다린 거죠. 한혜라는 이마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장이 안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진세훈이 친자가 아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진태석이 이 사실을 무기로 키웠다는 거였거든요. 한혜라는 한 번 더 확인하듯 두 번째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왜 하필이면 그 이름인지 한혜라 머릿속에서 끊어졌던 조각들이 서로 붙기 시작했어요. 그때 윤비서가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세훈 씨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미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움직이는 사람은 주하늘이었습니다. 주하늘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 분노를 먼저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건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걸 주하늘은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하늘은 진세훈을 별관 회의실로 불러냈습니다. 단둘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진세훈이 먼저 비웃었습니다. 나랑 단둘이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네. 조용히 판 짜고 사람 마음 시험하고. 주하늘은 비웃음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어요. 당신 인생이 시험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모른 척 하셔야죠. 진세훈은 봉투를 열고 첫 장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눈이 멈췄고 다음엔 숨이 멈췄습니다. 마지막엔 손이 떨렸어요. 진세훈은 종이를 접지도 못한 채 종이 위 문장만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친자 불일치라는 글자가 눈에 박힌 것처럼 안 떨어졌거든요. 장난해요? 주하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진세훈은 웃지도 못하고 말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난 아들이 아니야? 네. 그럼 난 뭐였는데? 주하늘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방패요. 방패라는 단어가 진세훈 가슴에 박히는 순간 진세훈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허탈이 먼저 올라왔어요. 허탈이 깊어지면 사람이 어떤 얼굴이 되는지 아시죠?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데 그 얼굴이 제일 위험해요. 진세훈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내 친부는 누군데요? 주하늘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진세훈을 더 미치게 했어요. 알고 있잖아요. 왜 말 안 해요?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진태석은 당신이 친부를 찾지 못하게 길을 다 막아놨어요. 진세훈이 손가락으로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진세훈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주하늘도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아주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이요. 그런데 진세훈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름 당신도 아는 이름이야?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마요. 진세훈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 약점 있네. 완벽한 척 하더니.
그날 이후 진세훈은 진태석에게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제일 미웠지만 세훈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나만 몰랐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요. 의심은 분노보다 더 오래 갑니다. 왜냐면 의심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갉아먹으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연락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진세훈이 무너지면 진태석이 흔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진세훈이 무너지면 정원과 하늘도 위험해졌거든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세훈 씨 괜찮아 보여요? 주하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진 않아요. 대신 위험해요. 왜요? 상처받은 사람은 두 종류예요. 자기한테 칼을 꽂는 사람, 남한테 휘두르는 사람.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정원도 상처를 거짓으로 바꿔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찌른 적도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막아야겠네요. 주하늘이 놀란 듯 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왜? 차정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전쟁이니까요. 세훈 씨가 칼을 휘두르면 그 칼이 어디로 갈지 뻔하잖아요. 나한테 오든, 엄마한테 오든, 미향 엄마한테 오든. 더는 그런 꼴 못 봐요. 차정원이 엄마라고 말한 순간 둘 사이 공기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를 엄마라고 부르는 건 아직도 낯설었어요. 그런데도 정원은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차정원은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보자마자 말이 안 나왔어요. 늘 강한 척하던 사람이 종이 두 장 앞에서 흔들리는 걸 차정원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정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세훈 씨가 알았어요. 누가? 주하늘이요. 세훈 씨한테 알려줬어요. 한혜라는 화가 났다가 그 화가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세훈이는 지금 어디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세훈 씨가 진태석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증명? 가짜였던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내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한혜라는 그 말이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한혜라 역시 평생 난 한영순이 아니야를 증명하려고 살았으니까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윤비서, 세훈이 동선부터 잡아. 그리고 진태석 쪽에서 움직이는 연줄도 확인해.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윤비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감옥에 있어도 판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더 튀어나왔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였어요. 공난숙은 세무조사로 자존심이 박살난 뒤부터 버티기 대신 물어뜯기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주영채는 가짜 임신이 들통나서 더 이상 재벌가 며느리라는 방패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둘은 진세훈의 유전자 이슈를 기회로 봤습니다. 주영채가 말했습니다. 엄마, 세훈 오빠 흔들리는 거 알지? 공난숙이 비웃었습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겠지. 뒤집힐 거야. 주영채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잡자. 흔들리는 사람은 잡아주는 손을 믿는 법이잖아.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진세훈 찾아.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 그날 밤 진세훈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비어갈수록 진세훈 속에서 남는 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그런데 분노도 방향이 있어야 힘이 되는데 지금 진세훈 분노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진세훈이 웃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괜찮냐고? 주영채는 일부러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응. 나 오빠 걱정돼. 진세훈은 그 말이 역겨우면서도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따뜻한 말투에 넘어갈 때가 있으니까요. 주영채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오빠,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오빠가 억울한 일 당했다며? 진세훈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누가 그걸 너한테 말했어? 엄마가 정보가 좀 있거든. 오빠가 원하면 우리가 오빠 편이 될 수도 있어. 진세훈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내 편. 세훈은 그 단어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가 내미는 편은 조건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조건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주영채가 다시 전화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한혜라를 흔들어줘. 오빠가 원래 후계자였잖아. 오빠가 돌아오면 다 바뀔 수 있어. 진세훈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후계자였던 건 사실이잖아. 그 결심이 문제였어요. 진세훈은 진실을 찾는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결심을 해버렸거든요. 며칠 뒤 건양그룹 이사회에서 진세훈이 판을 흔듭니다. 주하늘이 투명 경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진세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 자리를 맡길 정도로 신뢰한다면서요. 근데 그 신뢰 누구 기준이죠? 한혜라가 진세훈을 봤습니다. 진세훈은 한혜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사람을 제대로 보시나요? 회장님이 사람을 이용하는 건 진태석이랑 뭐가 달라요? 그 말이 꽂히자 몇몇 이사들이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진세훈이 파고들었어요. 진세훈은 준비해온 자료를 탁 내려놨습니다. 진태석 체제에서 나온 비자금 흐름, 불법 거래 정황, 일부 임원들의 이름까지요. 회장님이 정말 다르다면요. 이거 공개하세요. 아니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진세훈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칼을 쥘 수 있다는 증명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차정원이 진세훈을 붙잡았습니다. 차정원은 최대한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훈 씨, 지금 이러면. 진세훈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도 불편해요? 나랑 결혼했을 때는 내가 진태석 아들이라서 좋았잖아요. 차정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진세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주영채인 척 살았고 난 진태석 아들인 척 살았네. 우리 둘 다 가짜였잖아.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난 살려고. 진세훈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난 내 인생이 누가 만든 가짜인지도 몰랐거든요.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차정원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내 친부가 누군지 당신도 알고 있지? 차정원은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두 번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름. 이거 당신 아버지 사건이랑 관련 있지? 나한테 다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차정원은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원은 그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 차기범이 억울하게 몰릴 때 그 주변에서 한번 스쳤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진태석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이름이었거든요. 그 이름은 황 실장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신복이었고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해결사였죠. 그런데 그 황 실장이 대체 비교 대상으로 찍혀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고요. 단순히 황 실장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 수준이 아니라 진태석이 오래전부터 혈연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필요하면 바꿔치기 할 준비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주하늘도 그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황 실장을 증언자로 끌어내려던 참이었고 황 실장이 무너지면 진태석도 무너지게 설계해뒀거든요.
그런데 황 실장이 친부 의심까지 받는 순간 황 실장 증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이 그 증언을 진실로 보지 않고 살기 위한 거짓말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판이 너무 커져요. 주하늘이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해요. 확인 안 하면 진세훈이 더 망가져요. 진세훈은 그날부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은 진태석을 만나러 구치소 면회실로 갔습니다. 그건 복수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어요. 세훈은 진태석 앞에서 감정을 죽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진태석. 진태석이 눈썹을 꿈쩍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자격은요. 당신이 내 인생을 조작했잖아요. 이제 내 차례예요. 진태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해? 진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스위스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내가 누구 아들인지. 진태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진태석은 숨을 삼켰어요. 진세훈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 맞죠? 진태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 진세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어요? 구치소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는 게 당신 특기긴 하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 당신 편 아니에요. 진태석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권력이 빠져나갈 때의 공포를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공포였죠. 진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황 실장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진세훈이 웃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진태석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알아낼게요. 근데 그때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할 겁니다. 진태석은 그날 밤 독방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내가 만든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가 아니라 내가 만든 방패가 이제 칼을 쥐었다는 공포였죠. 이쯤에서 윤비서가 움직였습니다. 윤비서는 한혜라에게만 보고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진실을 빠르게 확정해야 했습니다. 세훈이 폭주하면 정원이 다치고 하늘이 다치고 한혜라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윤비서는 황 실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황 실장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윤비서가 두 번째 종이를 보여주자 황 실장은 눈을 딱 한 번 내리깔았습니다. 그 한 번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윤비서가 물었습니다. 황 실장님 사실이에요? 황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검사진은 진태석이 만든 덫이다. 윤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친부가 황 실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 실장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바꿔치기를 처리한 사람이다. 그 말에 윤비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바꿔치기.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였죠. 피가 아니라 기록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진태석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황 실장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세훈에게는 내가 말하겠다. 대신 주영채랑 공난숙 그 둘도 같이 끝내.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비서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누가 누구를 살리느냐 싸움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같이 끌고 무너지느냐 싸움이 되었다는 걸요. 황 실장은 그 자리에서 진세훈을 불렀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을 부르는 걸 듣고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황 실장은 늘 진태석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황 실장이 말했습니다. 진세훈. 내 친부는 나 아니다. 진세훈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황 실장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친부는 주상철이다. 그 순간 공기가 깨졌습니다. 주상철은 주하늘의 친부입니다.
그리고 주상철은 진태석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인물이었죠. 그 말은 곧 진세훈과 주하늘이 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눈을 크게 떴고 그 눈빛은 분노도 허탈도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어요. 혼란은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말도 안 돼요. 주상철은 황 실장이 끊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진태석이다. 그리고 그걸 옆에서 같이 굴린 사람이 공난숙이다. 진세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주영채가 떠올랐고 주영채가 떠오르자 차정원이 떠올랐어요. 진세훈 머릿속에서 모든 관계가 엉켜버렸습니다. 황 실장이 더 말했습니다. 주상철은 건양가 비자금의 실무를 알고 있었다. 진태석이 그걸 빼앗기 싫어서 주상철을 없앴다. 그 과정에서 공난숙이 함께 움직였다. 그리고 주상철의 아이가 둘이었다. 진세훈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둘.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하늘이 하나고 너가 하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태석의 살인과 조작의 증거가 혈연이라는 형태로 굳어져 있다는 뜻이었어요. 진태석이 주상철을 죽였다는 의심은 늘 있었지만 이제는 왜 죽였는지가 더 명확해졌죠. 돈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계속 쥐기 위해 아이들의 운명까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지만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삶이 가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긴 진짜였다는 분노요. 그 분노는 드디어 방향을 찾았습니다. 진세훈은 그날 이후 공난숙과 주영채가 내민 손을 끊어냈습니다. 진세훈이 주영채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영채야. 주영채가 반색했습니다. 오빠, 나 기다려. 진세훈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너희 엄마랑 너 나 이용하려 했지. 주영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진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주상철 죽음 너희 엄마가 껴있어. 그리고 나 너희가 생각하는 진태석 아들 아니야. 나 이제 너희 편 아니야. 너희가 날 흔든 만큼 나도 너희를 끝까지 흔들 거야. 전화를 끊는 순간 주영채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주영채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세훈이 흔들릴 때 붙잡으면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진세훈은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끌고 떨어질 사람이라는 걸요. 공난숙도 바로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세훈이 어디 있어? 세훈이 입 막아. 구실장이 떨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진세훈 쪽이 우리 연락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황 실장이 움직입니다. 공난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 실장? 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혜라 쪽에 붙었습니다. 공난숙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제 돈줄이 아니라 증언줄이 끊긴다는 걸요. 공난숙은 단단히 마음먹고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공난숙은 늘 협박으로 시작했지만 이번엔 협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먼저 말했거든요. 난숙 씨, 끝내줘. 뭘 끝내? 나 없으면 너도 끝장이야. 그래서 끝내자는 거예요. 같이 끝장 보자는 거. 그 말에 공난숙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늘 도망갈 구멍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구멍을 막아버리고 있었거든요. 한혜라는 윤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윤비서는 준비해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엔 공난숙의 비자금 흐름, 바지사장 명단, 해외 계좌, 그리고 주상철 사건 관련 정황이 정리돼 있었어요. 주하늘이 모아온 자료도 포함돼 있었고요. 공난숙은 종이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공난숙은 법을 몰라서 악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공난숙은 법을 알아서 더 악인이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난숙은 숫자와 날짜만 봐도 형량이 계산됐습니다. 공난숙은 애써 웃었습니다. 너희가 그걸 들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도 입 열면 너희 다 죽어. 하네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열어도 돼요. 난 이번엔 도망 안 가요. 정원이 앞에서 더는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거라서요. 그 순간 차정원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가짜 공주님 오셨네. 차정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짜라는 말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 말 저한테는 안 통해요. 공난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저지른 일들은 진짜냐? 차정원이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 안 갈 거고요. 근데 당신들은요, 사람을 죽이고도 돈으로 덮었잖아요. 차정원은 주상철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주하늘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주하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주하늘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늘 가슴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주하늘은 그날 흔들리면서도 버텼습니다. 정원이 옆에 있었거든요. 정원은 하늘을 혼자 두지 않았고요. 이제 진태석을 끝내야 했습니다. 진태석은 이미 재판 중이었지만 무너지는 방식이 중요했어요. 진태석이 억울하다는 얼굴로 끝나면 남는 게 있습니다. 돈과 사람과 동정이요. 하네라가 원한 건 그런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네라가 원한 건 완전한 단절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법정이었습니다. 황 실장이 증인석에 섰고 주하늘이 준비한 자료가 제출됐고 윤 비서가 내부 기록을 정리했고 차정원이 진태석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정황을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세훈이 나섰습니다. 진세훈이 법정에 선 건 복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세훈은 그날 처음으로 내 인생은 내 거다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누구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장기말이 아니냐를요. 진세훈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전 평생 진태석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진태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진세훈이 고개를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누구 아들인지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제 인생을 조종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진태석이 피고인에게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조작을 지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진세훈이 한 장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비서가 찾아낸 진태석 지시 메모와 결제 흔적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시가 있었고 실행자가 있었고 은폐가 있었습니다. 진태석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태석은 늘 돈으로 법을 비웃던 사람이었는데요. 돈보다 무서운 건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기록은 사람이 배신할 때 더 정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하늘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주상철이 남겼던 비밀 파일이었는데요. 주상철은 죽기 전 자기 주변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그걸 대비해서 한 겹 더 남겨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진태석과 공난숙의 자금 이동, 그리고 그 자금이 주상철을 압박했던 과정이 정리돼 있었어요. 그날 재판장은 선고했습니다. 진태석은 살인 교사 및 살인 관련 혐의, 비자금 조성, 뇌물, 증거인멸, 사문서 조작까지 모두 유죄. 공난숙은 비자금 및 공범 혐의, 증거인멸, 자금 세탁 관련 혐의 유죄. 주영채는 디자인 도용과 사기 관련 혐의, 협박 및 공모 정황 일부 유죄. 진태석은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공난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주영채는 실형과 함께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판결을 듣는 순간 법정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끝났다는 공기가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공기였어요. 법정 밖에서 한혜라는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숨을 내쉬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졌어요. 진태석이 무너지면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기쁨보다 먼저 올라온 건 허무였습니다. 한혜라는 평생 권력을 위해 살았고 그 권력이 진태석이라는 괴물과 결합해 있었는데요. 그 괴물이 사라지자 한혜라 안에 남은 건 빈자리였죠. 차정원이 한혜라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한혜라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고 해야겠지. 근데 정원아,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차정원은 한혜라 손을 잡았습니다. 차정원도 눈이 젖었어요. 미안한 걸로 끝내지 마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돼요. 그 말이 한혜라를 살렸습니다. 한혜라는 그제야 알았어요. 회장이어서 버틴 게 아니라 엄마가 되고 싶어서 버텼다는 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요. 그리고 진세훈도 결말을 냈습니다. 진세훈은 이사회 자리로 돌아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건양그룹 후계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멋있게 포장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세훈에게는 그게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어요. 평생 후계자라는 타이틀로 버텼는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진세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데도 진세훈은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알았거든요. 타이틀이 자기를 살린 게 아니라 타이틀이 자기를 망가뜨렸다는 걸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따로 만났습니다. 둘은 예전처럼 부부가 아니었고 적처럼도 못 남았어요. 세훈 씨, 이제 괜찮아요? 진세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진 않죠.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속이진 않을 것 같아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진세훈이 차정원을 한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원 씨, 미안했어요. 나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건데 당신한테 던졌어요. 차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사과가 화해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둘은 결말을 냈어요. 서로를 붙잡고 다시 상처내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결말이요. 주하늘은 모든 재판이 끝난 날 조미향 식당으로 차정원을 데려갔습니다. 조미향은 정원을 보자마자 울먹이면서도 투덜댔습니다. 아이고, 너 또 다칠까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 차정원이 웃으면서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미향 엄마, 나 이제 안 도망칠게요. 조미향이 정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도망치지 마. 내가 내 인생 살면 되지. 차정원은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주영채 이름을 훔쳐 살았던 날들, 거짓말로 버텼던 날들, 그때는 살기 위해서라고 믿었는데요.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도 맞다고요. 그래서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속죄를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하겠다고요. 차정원은 디자인 교육 공간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치는 작은 아카데미였어요. 건양그룹은 한혜라가 공식 지원을 제안했지만 차정원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엄마, 지원하려면 직접 와서 아이들 앞에서 말해요. 과거 숨기지 말고. 한혜라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욕심 때문에 많은 걸 버렸습니다. 그 죄를 지울 순 없지만 앞으로는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그 말이 한혜라에게도 버리자 구원이었습니다. 한혜라는 회장으로만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한영순이었던 나까지 품고 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주영채는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주영채는 끝까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남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세상이 등을 돌리는 순간
주영채는 자기 속이 텅 비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붙잡고 있던 건 사랑도 실력도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타이틀뿐이었죠. 그 타이틀이 떨어지자 주영채는 혼자 남았습니다. 공난숙은 구치소에서 무너졌습니다. 공난숙은 끝까지 악착같이 버티려 했는데요. 공난숙이 진짜로 무너진 건 형량 때문이 아니라 주상철 때문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주상철을 이용했고 죽음에까지 얽혀 있었고 그 결과 의부사들 주하늘과 딸 주영채 그리고 진세훈까지 다 망가졌어요. 공난숙은 그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진태석은 독방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진태석은 원래 사람을 지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배할 사람이 없었어요. 진태석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차기범이 나타났고 주상철이 나타났고 차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그 악몽 속에서 차정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말이 없다는 건 용서도 분노도 아니라 무관심이었거든요. 진태석은 그 무관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권력자는 잊히는 걸 제일 무서워하니까요. 몇 달 뒤 법적으로도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건양그룹은 한혜라 체제로 완전히 재정비됐습니다. 주하늘은 스카이 퀘스천 대표로서 건양그룹 외부 감시 구조를 만들어 투명하게 묶어버렸고요. 한혜라는 더 이상 진태석의 아내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혜라가 가장 원했던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혜라가 가장 아팠던 일이기도 했어요. 남의 이름으로 올라선 자리였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말, 진세훈의 친부 문제도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황 실장의 증언과 주상철 자료, 그리고 추가 검증 검사로 공식화됐어요. 진세훈은 주상철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진세훈은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성과 호적을 바꾸는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세훈은 기자들 앞에서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피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로 진세훈은 끝을 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거창한 결혼식이나 선언으로 끝내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약속을 했어요. 차정원이 아카데미 문을 닫고 나오던 날, 주하늘이 정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원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자.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나 이제 진짜 차정원으로 살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차정원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주하늘은 더 이상 복수만 붙잡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더 이상 권력만 붙잡지 않았고요. 진세훈은 더 이상 후계자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주영채와 공난숙은 죗값을 치렀고 진태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장의 검사지로 시작된 전쟁은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결말로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건양가를 뒤흔든 거짓의 성은 무너졌고 차정원은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숨쉬기 시작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